인공 하천이 치매 환자를 치료한다고요? 30년간 전 세계 치매 환자 10만 명을 연구한 여성이 있습니다. 영국 알츠하이머 연구소 소장 엘리자베스 헌터. 그녀가 서울 청계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건 하천이 아니라 콘크리트 수로일 뿐입니다. 치매 환자에게는 혼란만 줄 겁니다.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청계천 산책 치매 환자 인지 능력 23% 개선. 배회 실종 후 귀환율 94%. 영국 평균의 2배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50년 전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이 나라를 세운 어르신들. 그분들이 이제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만든 이 물길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눈물 흘린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헌터입니다. 영국 알츠하이머 연구소 소장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제 인생은 치매와의 전쟁이었어요. 28살에 이 길을 시작했습니다. 계기는 할머니였어요. 평생 저를 키워주신 분이 어느 날 제 이름을 잊었습니다. 손녀야, 내가 누구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점점 기억을 잃어갔습니다. 집 앞 골목에서 길을 잃고 헤매셨어요. 경찰이 3번이나 데려다 주셨죠. 마지막엔 제가 누군지도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맹세했어요. 치매 환자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요. 30년간 10만 명의 환자를 연구했습니다. 전 세계 50개 도시의 치매 친화 환경을 평가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어요. 치매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혼란입니다. 낯선 환경, 복잡한 길,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이런 것들이 환자의 뇌를 더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적인 환경을 싫어했어요. 자연을 흉내낸 가짜 공원, 억지로 만든 물길. 그런 곳은 치매 환자에게 독약과 같습니다. 자연처럼 보이지만 자연이 아니니까요. 환자들은 본능적으로 그 불일치를 감지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이상한 논문이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발표된 연구였어요. 도심 인공 하천 산책이 치매 환자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저는 제목만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공 하천이요? 그게 치매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청계천 산책 프로그램 참여 환자 인지 능력 23% 개선. 배회 실종 후 귀환율 94%. 이건 영국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의심했어요. 데이터 조작이거나 측정 오류일 거라고요. 아시아 국가들의 연구는 과장이 심하다는 편견도 있었습니다. 동료에게 말했죠.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어. 인공수로에서 치매가 호전된다는 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하지만 논문은 계속 인용되고 있었어요. 일본, 독일, 호주 연구팀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국제자문 요청까지 들어왔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고요. 그 가짜 데이터의 허점을 찾아내서 전 세계에 알릴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치매 환자를 기만하고 있는지 폭로할 겁니다.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런던에서 서울까지 11시간. 저는 심판자의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어요. 저는 노트를 펼쳐 적었습니다. 서울 청계천 예상평가 실패 사례. 인공 환경이 치매 환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입증 예정.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이번 출장은 금방 끝나겠군. 가짜는 오래 숨지 못하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72시간 뒤 제가 그 노트에 전혀 다른 글을 쓰게 될 줄은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낯선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11시간의 비행으로 몸은 지쳐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저는 여기에 휴가를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끝없는 아파트 단지가 펼쳐졌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들.
회색 콘크리트가 하늘을 가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치매 환자가 안정을 찾는다고요? 빌딩 숲 사이에 갇힌 노인들이 편안할 리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서울시 치매안심센터에 도착했어요. 담당자인 김수진 박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30 중반쯤으로 보였죠. 그녀는 밝은 미소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헌터 교수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형식적으로 악수를 받았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논문에서 본 데이터가 사실인가요? 청계천 산책으로 인지 능력이 23% 개선됐다는 거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예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3년이요? 치매 연구는 최소 10년은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3년 데이터는 통계적 오류일 가능성이 높았죠. 직접 현장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가 안내하겠다며 앞장섰어요. 청계천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자 탁 트인 공간이 나타났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첫인상은 실망스러웠어요. 물은 흐르고 있었지만 너무 인위적이었습니다. 반듯하게 깎인 돌계단, 일정한 간격의 조명. 자연 하천이 아니라 잘 정돈된 도시 공원이었죠. 저는 김 박사에게 물었어요. 이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건가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한강에서 펌프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자연 용출수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인공 유입이에요. 역시 그렇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예상이 정확했어요. 계단을 내려가 물가에 섰습니다. 바닥은 돌로 깔려 있었고 이끼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흙내음도 풀내음도 나지 않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죠.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인공적 환경, 자연성 결여, 감각 자극 부족. 치매 환자에게 중요한 건 자연의 불규칙성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예측할 수 없는 새소리. 그런 자극이 뇌를 깨우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너무 정돈되어 있었어요. 모든 게 예측 가능하고 모든 게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치매가 호전된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산책 프로그램이 있어요. 직접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사겠죠. 카메라 앞에서만 웃는 환자들. 그런 건 이미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허점을 직접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피로를 씻어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사이로 청계천의 물길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물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살고 있을까? 기억을 잃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분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까?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시던 날. 슬리퍼 바람으로 새벽거리를 헤매시던 모습. 경찰에게 발견됐을 때 할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집에 가고 싶은데 길을 모르겠다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학술 검증이 아니었어요. 가짜 희망을 파는 자들을 막아야 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는 건 잔인한 일이니까요. 내일 아침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청계천 산책 프로그램 집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멀찍이 서서 관찰했습니다. 노인 12명이 보였어요. 대부분 70은 넘어 보였죠. 보호자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였습니다. 김수진 박사가 다가왔어요.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은 경증에서 중등도 치매 환자분들이에요. 매주 3번 이 시간에 산책을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자들을 살폈습니다. 표정이 멍했어요. 눈에 초점이 없는 분도 계셨죠. 한 할머니는 보호자 손을 꼭 잡고 불안한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전형적인 치매 환자의 모습이었어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저 상태로 산책을 시키면 불안만 가중될 겁니다.
산책이 시작됐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환자들 옆에 나란히 섰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따라가며 지켜봤어요. 처음 5분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환자들이 어색하게 걸었고 몇 분은 멈춰 서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가에 가까워지자 한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셨어요. 75쯤 되어 보였죠. 그분이 물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발작인가? 쓰러지시는 건가? 하지만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어요. 자원봉사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기분이 어떠세요? 할아버지가 눈을 뜨며 대답하셨어요. 시원하네. 물소리가 좋아. 그 짧은 대화가 저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중등도 치매 환자가 감각을 표현했어요. 물소리를 인지하고 감정을 말로 전달했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야. 한 명의 반응으로 판단할 수 없어. 산책은 계속됐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불안해 보였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보호자 손을 놓지 않던 분이죠. 그런데 지금은 혼자 걷고 계셨습니다. 물가 난간에 손을 얹고 물을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더 놀라운 건 표정이었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이 풀려 있었어요.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예쁘네, 물이 예쁘네. 보호자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옆에 다가왔습니다. 딸인 것 같았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 여기 좋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 순간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왜 그녀가 우는지 알 것 같았어요. 치매 환자가 손을 먼저 잡는 건 드문 일이거든요. 대부분은 접촉을 거부하거나 무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스스로 딸의 손을 찾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연출일 수 있어. 외국인 전문가가 왔으니 미리 준비한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산책이 끝나고 집결지로 돌아왔습니다. 1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저는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분들 상태가 원래 저렇게 좋은 건가요?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 오셨을 때는 저러시지 않았어요. 특히 조금 전 손잡으셨던 할머니요. 6개월 전에는 딸 얼굴도 못 알아보셨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6개월 전에 딸을 못 알아보던 분이 지금은 스스로 손을 잡는다고요? 김 박사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교수님, 내일 다시 오실 수 있으세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더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의심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아까 할머니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물을 바라보며 예쁘다고 말하던 그 얼굴. 딸의 손을 잡던 그 순간. 창밖으로 청계천이 보였어요. 물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대체 저 물길에 뭐가 있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치매 안심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김수진 박사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3년간의 연구 원자료예요. 교수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준비했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연구자로서 본능이 발동했어요. 데이터의 허점을 찾아내겠다는 각오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환자 번호 1, 박오, 78세, 여성.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진단. 청계천 산책 프로그램 참여 전간이 정신상태 검사 점수 18점. 6개월 후 22점. 4점 상승.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치매 환자의 인지검사 점수는 보통 떨어지기만 해요. 유지만 해도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4점이 올랐다고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환자 번호 225, 81세, 남성. 참여 전 16점, 12개월 후 19점. 또 3점 상승.
저는 서류를 빠르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번호 7, 3점 상승. 환자 번호 12, 5점 상승. 환자 번호 23, 2점 상승.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치매를 연구했지만 이런 데이터는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환자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하락한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체 평균을 계산하니 인지능력 23% 개선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논문에서 본 그 숫자가 조작이 아니었어요. 저는 김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이 데이터가 진짜라고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검사는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이중 맹검으로 진행했어요. 저희도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저는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배회 실종 데이터였어요. 치매 환자에게 배회는 가장 위험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집을 나가서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영국에서는 배회 실종 후 48시간 내 귀환율이 52%예요. 절반은 경찰이 찾아내고 나머지는 사고를 당하거나 실종 상태가 됩니다. 서류를 읽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청계천 인근 거주 치매 환자 배회 실종 후 귀환율 94%. 94%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 박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청계천이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해요. 길을 잃은 어르신들이 물소리를 따라 걸으시거든요. 물길을 따라가면 결국 큰 도로나 파출소가 나와요. 거기서 발견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인공수로가 치매 환자의 귀환율을 높인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김 박사가 지도를 펼쳤어요. 청계천 물길을 따라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3년간 배회 환자분들이 발견된 위치예요. 보시면 거의 다 물길 주변이에요. 저는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빨간 점들이 청계천을 따라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마치 물길이 환자들을 안내한 것처럼요.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들이 기억을 잃어도 물소리는 기억하세요. 어릴 때 개울가에서 놀던 기억, 어머니와 빨래하던 기억. 그런 오래된 기억은 치매에도 잘 안 지워지거든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과학적으로 완벽한 설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데이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청계천이 보였습니다. 햇살 아래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물길이 사람을 살리고 있었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어요. 데이터는 인정하지만 마음은 아직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오후에 뵐 분이 계세요. 그분을 만나시면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누군데요? 김 박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청계천 덕분에 집으로 돌아오신 분이요. 오후 3시 청계천 근처 작은 카페에서 약속이 잡혔습니다. 김수진 박사와 함께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50살쯤 되어 보였죠. 그녀 옆에는 흰머리의 노인이 함께 계셨습니다. 70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김 박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이분이 이정숙 님이시고 옆에 계신 분이 아버지 이한수 어르신이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정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3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셨죠. 그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새벽 4시에 아버지가 안 계신 걸 알았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새벽 배회.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정숙 씨가 계속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온 동네를 뒤졌어요. CCTV를 확인했더니 아버지가 새벽 2시에 집을 나가셨더라고요. 슬리퍼만 신고 잠옷바람으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하 10도였어요. 2시간이나 밖에 계셨던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영하 10도의 잠옷 차림으로 2시간.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정숙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새벽 5시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를 찾았다고요. 어디서요? 저는 물었습니다. 청계천이요. 물가 벤치에 앉아 계셨대요. 저는 놀라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정숙 씨가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어르신이 물소리가 나는 쪽으로 계속 걸어가셨대요. 물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벤치에 앉아 쉬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김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귀환 사례 중 하나예요. 정숙 씨가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왜 거기 가셨냐고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물소리가 들려서. 어릴 때 우리 집 앞에 개울이 있었거든. 거기 가면 엄마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찾아 나가신 거였어요.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난 어머니를요. 치매가 깊어지면 가장 오래된 기억만 남거든요. 그분에게 청계천 물소리는 어머니의 품이었던 거예요. 정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아버지를 모시고 청계천에 와요. 산책도 하고 벤치에 앉아 물도 보고요. 이상하게 여기 오시면 표정이 편안해지세요. 할아버지가 끼어드셨어요. 물소리가 좋아. 마음이 시원해져. 그 말에 정숙 씨가 울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30년간 수많은 치매 환자를 만났습니다. 최첨단 시설, 비싼 약, 전문 치료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연구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물소리 하나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어요. 인공수로라고 비웃었던 그 물길에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계천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흐르는 물이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길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는 걸요. 기억을 잃은 사람들의 마지막 나침반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청계천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혼자 걷고 싶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물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흐르는 물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수면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아까 할아버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물소리가 들려서. 거기 가면 엄마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30년간 치매를 연구했습니다. 수백 편의 논문을 쓰고 수만 명의 환자를 분석했죠. 그런데 한 번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건 최신 약물이나 첨단 시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필요했어요. 기억이 사라져도 본능이 기억하는 곳. 몸이 저절로 향하는 곳. 청계천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물가에 앉아 멍하니 물을 바라보고 계셨죠. 어떤 분은 천천히 물길을 따라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때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계셨어요. 보호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죠. 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물을 가리키며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이 휠체어를 멈추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할머니 귀에 대고 뭔가 속삭였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할머니도 기억을 잃어가고 계실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들과 함께 물을 보며 웃고 계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닐까?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 물길은 누가 만든 걸까? 이 나라가 원래 이랬을까?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청계천의 역사가 떴어요. 읽으면서 눈이 커졌습니다. 50년 전 이곳은 하천이 아니었어요. 악취나는 복개도로였죠. 그 밑에 썩은 물이 흐르고 있었대요. 그런데 2005년에 복원했다고 합니다. 도로를 뜯어내고 물길을 되살렸어요. 당시에는 비판도 많았대요. 교통 혼잡,
예산 낭비, 가짜 자연. 제가 했던 비판과 똑같은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밀어붙였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물길을 틔웠어요. 저는 물가 옆에 서 있는 소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뿌리가 깊게 박혀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았죠. 소나무는 천천히 자랍니다. 1년에 몇 센티미터밖에 안 자라요. 하지만 한번 뿌리 내리면 수백 년을 삽니다. 그 자리에서 비바람을 견디며 길을 잃은 이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주죠. 청계천이 그랬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물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꿈꾸고 계획하고 싸우고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길이 지금 기억을 잃은 노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비행기에서 적었던 글이 보였어요. 서울 청계천 예상평가 실패 사례.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 글자 위에 굵은 줄을 그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글을 적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기적이었다. 아니, 기적도 아니다. 이건 사람의 의지로 만든 시스템이다. 펜을 내려놓고 물을 바라봤습니다. 흐르는 물소리가 귀에 감겼어요. 그 소리가 할머니의 자장가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30년간 자연과 인공을 구분해 왔습니다. 자연은 선하고 인공은 악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그 경계가 무너졌어요. 인간이 만든 물길이 자연보다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기술과 사랑이 만나면 기적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물 위에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이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김수진 박사가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청계천 상류 쪽에 있는 작은 기념관이었어요. 청계천 역사문화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오래된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1960년대 청계천이었습니다. 판잣집들이 물가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썩은 물이 고여 있었고 쓰레기가 둥둥 떠다녔죠.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왔어요. 하천 위에 판자를 깔고 집을 지었죠. 악취가 심해서 복개 공사를 했고 그 위로 도로가 생겼어요. 다음 사진을 봤습니다. 1970년대 청계천 고가도로였어요. 자동차들이 빼곡히 달리고 있었죠. 물길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때 여기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김 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잣집에서 쫓겨났죠. 다른 곳으로 밀려났어요. 하지만 그분들 대부분이 이 나라를 세운 세대예요. 이 나라를 세웠다고요? 네, 공장에서 일하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자녀들은 굶기지 않으려고 버티셨죠. 그렇게 한국이 일어섰어요. 저는 사진 속 판잣집을 바라봤습니다. 낡고 허름한 집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밤을 새웠을까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2005년 보건공사 현장이었어요.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물길을 파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반대가 심했어요. 교통 혼잡, 예산 낭비, 상인들 반발.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저는 마지막 사진을 봤어요. 복원된 청계천이었습니다. 물이 맑게 흐르고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었죠. 오늘 아침 제가 걸었던 바로 그 풍경이었습니다. 기념관을 나와 다시 청계천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김 박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교수님,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지금 치매를 앓고 계세요. 80대, 90대가 되셨거든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김 박사가 계속했어요. 그분들이 젊을 때는 이 물길이 없었어요. 썩은 물과 판잣집뿐이었죠. 그런데 그분들이 일으킨 나라가 결국 이 물길을 만들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길이 기억을 잃은 그분들을 지키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죠.
저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50년 전 맨손으로 나라를 세운 사람들. 그분들의 자녀가 이 물길을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길이 이제 부모 세대를 품고 있었어요. 세대가 세대를 돌보는 거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물가에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흰 머리카락, 구부정한 허리. 혼자 물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분도 젊었을 때 이 나라를 위해 땀 흘리셨겠지.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논밭에서 쉬지 않고 일하셨겠지. 그리고 이제 기억을 잃어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물길이 지켜드리고 있었어요. 길을 잃어도 돌아올 수 있도록. 저는 조용히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힐끗 보시고는 다시 물을 바라보셨어요. 저는 여쭤봤어요. 어르신, 여기 자주 오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매일 와. 물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르실 거예요. 외국에서 온 낯선 여자가 왜 우는지.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물길의 의미를. 그리고 이분들의 가치를. 귀국 전날 저녁 서울시청에서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유엔 치매 친화도시 등재를 위한 최종 검토 자리였어요. 각국 전문가들이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가 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자료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저는 3일 전 이곳에 심판자로 왔습니다. 가짜 자연을 폭로하러 왔죠. 인공수로가 치매 환자에게 해롭다는 걸 증명하려 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청계천 물가에 앉아있는 노인의 뒷모습이었어요. 어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었죠. 이분은 80대 어르신이에요. 치매를 앓고 계시죠. 하지만 매일 이 물길을 찾아오세요. 물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0년간 치매를 연구했습니다. 최첨단 약물, 값비싼 시설, 복잡한 치료법. 그런 것들만 답이라고 믿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깨달았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건 돌아갈 곳이에요. 기억이 사라져도 본능이 기억하는 곳. 몸이 저절로 향하는 곳. 청계천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띄웠어요. 1960년대 청계천 판잣집 사진이었습니다. 50년 전 이곳은 썩은 물과 판잣집뿐이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갈 곳 없던 사람들이요. 그분들이 맨손으로 이 나라를 세웠어요. 회의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인 참석자들이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자녀 세대가 이 물길을 복원했습니다.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물을 흐르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물길이 부모 세대를 지키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배회 실종 후 귀환율 94%, 인지능력 23% 개선.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의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한 가족이 부모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화상으로 보고 있을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의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이 물길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견딘 고통 하나하나가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길이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다주고 있어요. 목이 메어 잠시 멈췄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효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은 더 따뜻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억을 잃어도 괜찮아요. 이 물길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당신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화상 화면 너머에서도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김수진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도 젖어 있었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감사하죠. 여기서 배웠으니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계천이 마지막으로 보였어요. 물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흐르렴. 길을 잃은 사람들이 너를 따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런던에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전할 겁니다. 한국처럼 물길을 틔우자고. 기억을 잃은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자고.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청계천 물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